첫 번째 기사는 K방산에 대한 기사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방산 역시 강조를 했었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빅사 2분기 합산 매출 5조 2천억 원, 영업이익 4,100억 원 전망. K방산 주요 기업들의 2분기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주요 방산 기업들은 최근 1에서 2년 사이 대규모 수출을 성사시켰다. 또한 중동, 유럽, 미국 등 추가 수주에도 도전하고 있어 K방산의 기록적인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4대 방산 기업의 2분기 합산 매출 추정치는 5조 2,350억 원으로 작년보다 28.8% 증가했다. 합산 영업이익은 4,122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2분기에 비해 107.4% 증가한 수치다. 비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분기 매출은 2조 6,6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영업이익은 2,193억 원으로 164.5%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실적은 폴란드 수출 실적이 반영된 덕분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을 주력으로 하는데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문,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맺었다. 비기, 현대로템, K-2 전차를 앞세운 현대로템은 2분기 매출이 1조 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881억 원으로 31.1% 늘어났다. 현대로템은 재작년 폴란드와 1,000대 규모 K-2 전차 수출 기본 계약을 맺었다. 이어 1차 계약분으로 180대 계약을 완료했다. 현재 820대 잔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루마니아 등과도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수주 여부도 관심이다. 빅3, 4, 카이,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과 다목적 전투기 FA-50 등을 주력으로 만든다. 2분기 매출 8,643억 원과 영업이익 517억 원으로 전망된다. 작년 대비 각각 17.8%, 515.5% 증가한 수준이다. 카이 실적 향상은 국내 항공과 우주 부문의 넉넉한 수주 잔고 덕분이다. 카이는 2022년 폴란드와 FA-50 48대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대를 인도했다. 내년부터 36대를 연이어 납품할 예정이다. 이집트와도 수출을 논의하고 있고 슬로바키아의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과 미국 공군 및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 수주를 준비하는 등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다. LIG 넥스원 역시 2분기 매출 6,952억 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27.4%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531억 원으로 32.1% 증가했다. 수주 잔고도 작년 말 기준 19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오늘 증시랑 같이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국제 정치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900까지 가려고 했던 코스피 지수가 2,700선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주일 만에 1조 넘는 금액을 한국 증시에서 빼갔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주식들이 일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지금 조선과 방산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직 돈 벌 준비가 안 됐다고 느낀 게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포인트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조선과 방산주를 사들인다고 친절하게 안내를 드렸지만 그것조차 캐치를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판세에 따라서 수혜 업종이 수시로 바뀌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스터디에서 좀 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죠. 지금까지는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대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들을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단기간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더 그렇겠죠. 그러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미끄러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얘기를 드리면서도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지금 SK 하이닉스 사야지, 지금 사야지의 타이밍일까요? 굳이? 저는 좀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왜냐?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친절하게 말씀드린다면 조선과 방산업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드릴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를 팔고
조선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는데 감이 없다. 그 사람은 아마도 돈을 못 벌 겁니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얘기해 드리는데도 제가 스터디에서 더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 저는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방위산업은 더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 보호주의, 그로 인한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부터 갈등들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트럼프가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역시도 트럼프 정권 내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바라본다는 아니죠. 원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움직임들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라는 시나리오가 좀 더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스터디를 하거나 뉴스캐닝을 하거나 할 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국가를 방해하는데 필요한 무기, 장비, 기타 물자 당연히 필수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방위 산업 역시도 앞으로 계속 커가는 섹터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안보 불안 속에서 한국 방산 같은 경우는 수출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걸 붙여볼까요? 전 여러분한테 방산을 방산으로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주까지 제가 포함시켜 드리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 잃을 수 없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 결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잘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 관련 업체 중에 상승을 했던 종목 자,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 해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종목 해인. 오늘 8.58%가 상승을 했습니다. 해인 종목 역시도 또 여러분한테 돈 된 정보를 드릴게요. 해인은 태양광 발전 산업을 영위합니다. 근데 방산에도 들어가네. 어, 자, 그렇습니다. 방산업체를 참 많죠. 다음, 대통령실 체코 원전 특사 파견 검토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같이 한번 일단 들어보도록 할게요. 짧지만 같이 들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수주전에서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 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가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체코의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17일 체코 정부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은 두코바니, 테멜린 지역에 각 1.2GW 이하의 원전 사기를 짓는 사업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고 추후 체코 정부가 테멜린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프랑스, 기술력에 앞선 업체들을 제치고 K원전이 만장일치로 선택이 됐습니다. 우리가 15년 전에 아랍에미레이트죠. 바라카 원전 수주 때는 경쟁 상대들보다 낮은 건설 단가라든가 시공 능력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수주에서는 가격뿐만 아니라 설계 기술까지 어느 하나 흠잡을 수 없는 실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1978년에 우리 고리 1기, 1호기 상업 운전을 시작한 다음에 우리가 후발주자거든요. 한국이 1950년대부터 우리가 원전을 가동한 원전 1세대 강국인 미국이랑 프랑스를 제쳤다는 게 상징하는 바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K원전 그로 인한 혜택을 보겠죠. 업체들이 제가 팀을 구성해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팀을 구성한 업체들이 얼마만큼의 수주 또는 매출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스터디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원전에 대한 강조들을 하고 있죠. 원자력 또는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자력 핵 변환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핵 분열 또는 핵 융합 이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핵 분열 반응 때 일어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국내 원전 한 기 건설 비용은 뭐 4조 2천억부터 6조까지 뭐 얘기하는데 4조 2천억 정도가 듭니다. 투자 비용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주도 인프라 산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전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죠. SMR입니다. 여러분들은 SMR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SMR은 여러분들이 SMR 기억하기 쉽잖아요. ASMR이 있으니까 SMR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SMR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드리면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인 소형 원자로를 뜻합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1400메가와트가 필요한데 비해서 3000이면 3, 42, 4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원전 대비 건설 비용이 10%에 불과합니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전을 말한다고 그랬고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발전 용량이 1400메가와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건설 비용은 10%에 불과합니다. 제가 왜 버퍼링을 드릴까요? 제가 왜 버퍼링 시간을 드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건설 비용 10%인데 안전성은 또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크기는 작고 좁은 공간에 세울 수 있다. 큰 장점이 되겠죠. SMR은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된 업체들을 미리 선점하시면 10배 상승은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 10배 상승할 수 있는 섹터를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느낌이. 자, 다음입니다. 하반기 상승 테마는 비만, DXVX, 펩트론 급등인 기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네, 대부분은 부자 패키지를 통해서 왔습니다. 제가 부자 패키지 할 때 여러분한테 10배 상승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얘기들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자 패키지 강의 때 얘기해드리고 카페로 와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2월 기사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시기는 작년이었고 2월만 하더라도 22,000원이었습니다. 현재 펩트론은 81,000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10배를 얘기하면서 알려줬던 시기에 샀더라면 또는 2월이라도 최소한 샀더라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알려드렸죠. 와 이거 대박 정보와 자료를 드렸는데 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지시길래 또 알려드렸었습니다. 그 시점에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150% 이상의 수익률은 될 겁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2024년 7월 22일 7시 36분에 파미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작년 AI애료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올해는 비만 테마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19일 국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상장사 중 DXNVX, 펩트론, 퀀타메트릭스, 피플바, 원텍 등이 주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DXNVX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가속화 소식에 이틀째 급등세를 보였고 펩트론도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논의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경남제약, 사마제약, 신신제약 등 일부 전통제약사의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틀째 급등한 DXNVX 후보 물질인 것인지 해야 이날 KG제로인 MP닥터에 따르면 DXVX 주가는 전일 대비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한 2,625원의 거래를 마감했다. DXVX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DXVX의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DXVX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 중인 GLP-1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대시켜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비만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DXVX 연구진은 주사형 치료제 대신 하루 한 번 경구로 복용 가능한 유기화합물을 개발했다. 이 물질은 기존 GLP-1 치료제에 비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DXVX는 현재까지 우수한 후보 물질들을 확보했으며 연내 최소 2개 이상의 물질 특허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연구 성과와 개발 진도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강력한 효과를 겸비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가능성을 입증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치료제의 조기 상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성과들을 해외 학회 등에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당 소식이 장기적인 상승을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직 전임상이 종료되지 않은 초기 단계 후보 물질이고 구체적인 전임상 데이터가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장중 52주 신고가 찍은 펩트론, 비만주, 순환 펌핑, 추세, 펩트론 주가는 이날 시총 상위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움직였다. 이 회사의 주가는 전날보다 26.56% 오른 81,000원의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 흐름을 보면 장 초반 펩트론은 전날보다 4.06% 낮은 61,400원에 출발해 줄곧 우상향했다. 한때 52주 신고가인 82,9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하는 흐름이었다. 외국인이 187억 원, 기관이 46억 원 어치를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은 234억 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시총은 1조 6,732억 원으로 3,5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시총 순위도 42위에서 26위로 크게 도약했다. 펩트론의 경우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논의 소식이 투자들의 기대치를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펩트론은 펩타이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약효 지속성 의약품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다. 주요 파이프라인은 크게 전립선암 치료제, 말단비대증 치료제, 이형 당뇨병 치료제,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등이다. 지난해 식욕 저하를 야기하는 GLP-1이 비만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펩트론의 작년 주가는 300% 이상 상승한 바 있다. 최근 나파스도 비만 관련 테마로 급등했다. 이처럼 비만 테마를 가진 기업의 주식들은 돌아가며 시장에 관심을 받는 순환 펌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바이오 업계에서 GLP-1은 음식에 대한 갈망뿐 아니라 술, 담배, 마약에 대한 욕구를 눌러주고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의료 AI 테마가 그랬던 것처럼 올해는 비만 관련 개발 소식이 있는 회사들이면 돌아가며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만 치료제를 강조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길목을 지킬 수 있는 시간들을 드렸고 길목을 못 지켰다 하더라도 중간에 지킬 수 있게 기회들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비만 인구는 앞으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타시면 할 거 없다. 책 안 본다 하시는 분들은 자 흔히 말하는 살찐 사람과 살찌지 않은 사람 비율을 찾아보시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비만 치료제 한 번, 두 번 먹으면 끝날까요? 아니죠. 비만 치료제는 단기간 사용이 그치지 않고 장기간 필요로 합니다. 그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만 치료제 섹터는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제가 바라볼 때 5년 내에 100조 이상의 시장으로 커질 겁니다. 100조. 최소로 100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캔두 피셜인지 현실이 될지는 한번 보십시오. 불과 5년 뒤에 100조로 커질 시장 미리 선점한다라면 10배가 과연 꿈일까요? 제가 과연 10배를 바라보고 여러분한테 10배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것들은 스터디에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또 잘 봐야 될 겁니다. 미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회전율이 연중 최저치라는 기사입니다. 7월 들어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의 하루 평균 회전율이 연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회전율은 하루 거래량을 상장 주식 수로 나눈 값이다.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손바뀜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의미다. 주도주나 테마주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과 더불어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보다 지켜보려는 심리가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의 7월 하루 평균 회전율은 지난 19일 기준 0.75다.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지난 6월 1.03이나 지난해 7월 0.91을 밑돌았다.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7월 들어 코스닥 시장 하루 평균 회전율은 1.47로 올해 중 가장 저조했다. 코스닥 시장은 거래대금 규모 면에서도 이달 하루 평균 7조 9천억 원대까지 쪼그라들어 연중 최저치를 찍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국면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면서 투자자의 관망 심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날아온 총알에 오른쪽 귀를 다친 뒤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딩이 이어졌다. 민주당에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졌다. 증시 대기 자금이 급증한 것도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자의 관망 심리가 두드러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 잔고가 지난 18일 83조 원을 넘어서며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찍었다.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잔액을 포함한 대기성 자금 규모도 연초보다 20% 넘게 증가해 210조 원을 웃돌고 있다.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변동성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1968년 린드 존슨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먼저 다음 달 19일부터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죽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예상대로 승계할지가 관건이다. 바이든 대통령 등 민주당 주요 인사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해리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 김일협 KB증권연구원은 해리스 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확률이 높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무시해도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의 출마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여 당분간 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이후 대선 분위기도 중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세론을 굳힐지 아니면 민주당 새 후보와 접전을 벌일지에 따라 시장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시장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경쟁 구도가 굳어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내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부과 등 무역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를 시사하고 있어서다.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등 국내 증시의 주력 업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국 주식시장은 약세가 뚜렷했다며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매력을 갖기 더 힘들어졌고 그동안 강세였던 반도체 등 수출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이전보다 보수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증권가에선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는 미국 산업재, 에너지 업종과 연관성이 큰 국내 업종의 차별화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한다. 이재만 하나증권연구원은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 국내 주식시장에선 미국 산업재와 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대 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석유, 가스, 전기, 장비, 조선, 우주항공, 해운, 기계, 건설 업종을 꼽았다. 이 기사는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됐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 사퇴를 했습니다. 대선 첫 TV 토론에서 참패를 했죠. 그러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그리고 대선이 11월이니까 100일 정도 앞두고 포기를 하면서 미국 대선 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 흑인이자 아시아계 여성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 미국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기록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퇴 발표를 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친다라고 앞에서 살펴봤죠.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를 견제하는 발언을 하자 반도체 매수세가 컸고 TSMC 같은 경우는 대만 각권 지수에서 3% 가까이 급락을 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역시도 1% 넘게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정부 지원이 축소될 게 뻔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 따른 변동성이 앞으로도 남았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지만 미국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8월 19일부터 22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민주당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총 3,937명 대의원들의 가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1,640표 정도 획득해야 대통령 후보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9월에 대선 토론회도 남아 있습니다. 토론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 변화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카멜라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 감축법 이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카멜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미 대선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또는 이 앞으로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도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본다면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LG 화학이라든가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 SDI, 네이버, KB금융 막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아까 앞서서 그 얘기를 드렸죠. 삼성중공업을 가장 많이 샀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그 다음으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힌트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알테오젠, KTNG, 현대차, 엔캠, SK이노베이션, 테크윙, 삼성바이오로직스, HD한국조선해양,
뭐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린 얘기와 답을 찾아보면 좋겠죠. LG 이노텍에 대한 힌트들을 드려본다면 LG 이노텍 AI 기술이 적용되는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 증가가 기대가 되죠. 그러면 수혜가 따르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SK ENS 합병으로 인해서 화석 연료 에너지 사업 시너지가 기대가 되죠.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 스터디에서 트럼프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주요 정책에 대한 것들과 연결시킨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 공부하셔야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스터디에서 트럼프 관련돼서 상위에 갈 수밖에 없는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의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얘기 드렸습니다. 그때 얘기 드린 것과 연결시키면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 스터디 내용들은 또는 지금 내용들은 그걸 그냥 대충 듣고 흘린다면 지금 얘기가 전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을 꼭 시청하십시오. 왜냐? 앞으로 주식 흐름 방향들을 설명드렸는데 그 영상조차 다시 한번 안 본다. 여러분들이 과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할 겁니다. 내가 지금 봤더라도 두 번, 세 번, 열 번 봐야 되는 영상이라고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 특화단지 전력 수요 20% 차지할 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정리해 드려 볼게요. 미국 인공지능발 전력 수요 급증 얘기 드렸죠. 노후된 변전망, 송선, 노후화된 전선 장비들 역시도 전력기기 전선 업체들의 화항을 가져다 줄 겁니다. 저는 상승 여력이 아직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왜냐? AI 데이터 센터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되는 얘기는 전력 설비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AI 확대로 인해서 글로벌 전력 수요 전망치는 상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력 설비 관련된 슈퍼 사이클은 아직 안 왔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전력기기 업체들, 전선 기업들 살펴봐야 되겠죠. 자, 조금의 힌트를 드려본다면 전력기기 업체와 전선 기업들을 살펴본다면 제가 볼 때는 전선 기업들이 훨씬 더 고평가돼 있습니다. 전선 기업들이. 그럼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겠죠. 다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외신 집중점은 알고 보니 홍보라는 기사가 있는데 외신 기사뿐만 아니라 국내 기사들도 주의하면서 봐야 됩니다. 제가 왜 15개, 20개, 25개, 30개 기사들을 또는 뉴스들을 살펴볼까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뉴스의 수익 모델은 여러분들 뭘까요? 신문 팔아서 돈 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광고예요, 광고. 그 광고는 누가 줄까요? 기업이 줍니다. 근데 언론사에서 그 기업에 대한 기사를 네거티브하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사의 특징들을 파악해서 해당 기사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채널의 기사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채널의 기사를 보면서 분석하고 판단을 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서 실수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언론사 단독이란 기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편입니다. 이거는 외신 집중 조명 기사뿐만 아니라 국내 기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양한 의견들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의 뉴스만 보지 않고 30개가 넘는 채널의 기사들을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단독이란 기사들은 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드렸던 얘기들이 지난주와 연결이 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왜냐? 바이든에 대한 얘기도 드렸죠.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얘기도 드렸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확신에 대한 얘기 드렸고,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 이후에 대한 변화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흔히 말하는 국장의 흐름들은 좋지 않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2700이 아니라 2650, 2600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투자를 망설일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 어떤 섹터가 좋을지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에게 미리 다 얘기를 드렸고, 여러분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해야 될 포인트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에 영향을 받을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장에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주식 계좌의 수익률에 큰 연관이 없어야 되는 게 현재 시점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사들 역시도 중요한 게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 주 수익률, 1개월 수익률 부분에서 잘 살펴보시라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캔의 순서들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오늘 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돈 되는 정보에 대한 기사를 보시고 특징주를 살펴보시라는 그런 테크트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드린 자료에서 이게 단기적인 호재인지 중장기적인 호재인지 장기적인 호재인지를 연습해 보면 도움이 되겠죠. 아까 LG 이노텍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상위 업종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폰 16 출시 이후에 판매량이 증가했을 때 이득을 볼 것이다라는 부분이 연결된다면 LG전자 왜 매수할까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사들로 얼마 전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연결이 되고 보일 거예요. 절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연결이 되거나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스터디 영상에 실시간으로 참석하신 이후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게 보일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게 들릴 겁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아주 큰 혜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저는 스터디 영상을 녹화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유출에 대한 것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스터디 원 한 분이 아주 용기 있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들어드렸습니다. 근데도 안 보신다라면 향후에는 제공하지 않는 것 역시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가치를 모른다라면 그 가치를 제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느낄 겁니다. 왜냐? 주식계좌에서 계속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다라면 여러분에게 드리는 정보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스터디 그리고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 진행할 예정이니까 지금 9시입니다. 5분만 쉬고 이어서 진행할 테니까 뭐 기지개도 피시고 화면 끄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물도 드시고 9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